잘 들으세요. 7번 방의 선물을 북한에서 본 거예요. 도대체 이 내용이 사실이 맞느냐? 맞다. 대한민국이 현재 다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 이제 안 거를 남자들은 야 이렇게 하고 버는데 여자들은 정신 나가잖아. 청소년 시절에 그런 거 본 게 뭐 그렇게 죄는 아니잖아요. 글쎄요, 뭐가 대답하기 곤란하죠. 목사님이신데. 아니,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국경지대가 아니고 그 깊숙한 산골에서도 그렇게 봐야 하니까 그런데요. 그 노래가 진짜 감탄했어요. 역전에서 울고 군대 가서도 그 노래. 그래 저희는 처음에 저게 북한 노래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일단 살인 다음으로 최고의 처벌이에요. 진짜요? 네, 감옥을 3번씩이나 갔는데 갈 때마다 저는 최고의 범죄자였어요. 한류 때문에.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자유.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복음통일을 향한 귀한 여정 오자유여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탈북 미녀만이 아니라 탈북 미남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남한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안녕하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특별히 환영할 분이 오늘 계세요. 오늘 오자유의 귀한 목사님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자, 류영수 목사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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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그 헤브론 축구 선교회 교회와 또 선교사들을 돕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 축구 선교회를 30년간 지도해온 헤브론 축구 선교회 대표 유영수 목사입니다. 아니, 대기실에서 봤는데 계속 축구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네, 축구 얘기하시고 뭐 아까 최성국 씨인데 나는 축구 선수 최성국 씨인 줄 알았다. 깜짝 놀랐어요. 그 외모도 약간 지레디 지단 약간 닮으신 외모시거든요. 최성우 선수가 나왔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솔직히 남자들은 이제 축구 하면 이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축구가. 근데 어떤 단체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30년간을 이제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했는데 이제 2월 달부터는 교회를 넘어서 이 사회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사단법인 월드 헤브론 비영리 단체, 축구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됐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굿TV와 함께 이 문화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을 맞춰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저는 뭐 그 축구할 때는 포지션이 그 미드필더지만 그냥 아시아의 축구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포지션이 진정한 포지션입니다. 선수시네, 진짜. 그러니까요. 목사님계의 지단. 네. 맞습니다. 예,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요. 자, 귀한 주님의 일꾼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오자요. 이제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한류입니다. 한류. 이 한류 지금 난리잖아요. 뭐 방탄소년단도 그렇죠. 있고 뭐 엄청 그렇죠. 많은데 정말 주제가 좀 깊이 좀 들어가고 싶어요. 한번.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오자유 얘기에서 저희가 이제 그냥 언뜻 한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짧게 나눴는데 사실 더 들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오늘 에피소드들이 가득 이제 그쵸.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주 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류라고 하면은 그저 그 연예인들이나 어떤 문화의 일부분을 소개하는데 축구는 이 한류에 아주 가장 앞서가는 지금 스포츠 문화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네. 중국에도 지금 한국의 축구 감독들이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있고 베트남의 베트남의 박항서뿐만이 박항서. 아니라 그럼 인민 영웅이 됐죠. 네. 또 연변에는 용종 축구센터라고 하는 최신식의 축구센터에 한국 감독 코치들이 11명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한국 축구는 아주 한류 붐을 타는
귀한 이게 도구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가 굉장한 그 업이 돼서 이런 문화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데 후원하고 투자해서 꼭 세속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도구로서의 축구 선교를 잘 활용해야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박항서가 집사님이세요. 네. 근데 박항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통역해 주신 분이 축구 선교사 한영국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복음 전파하는데 축구 선교를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면 앞으로도 한류의 아주 큰 맞아요. 뭐 영화나 문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쵸. 모든 생활의 전면에 걸쳐서 이게 뭐 스포츠는 굉장한 그럼요. 몸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지고 그렇죠. 영육이 건강해지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축구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는 야구 선수 이만수 너 나오승가 어디 미얀마 그분도 어디 지금 갔어? 그 동남아 다니면서 그런 그 야구 선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야구는 9명이 하고 축구는 11명이 하니까 훨씬 나. 훈련이가 많구나. 축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스포츠도 좀 좋아하시고. 아니 굉장히 축구는 내가 사명자니까. 바람직한 예, 자세를 네, 갖고 계신 거 자부심이 같아요. 이게 맞는 거죠. 자랑해야죠. 자, 이만큼 개그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복음성가 찬양은 네. 복음성가 찬양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지만은 네. 축구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맞아요. 지금 월드컵 기간에 한 달 동안 20억 명이 축구를 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요. 전 세계 그런 스포츠는 그쵸. 축구가 없죠. 뭐 제일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월드컵 특집인 줄 알았어요. 한일 특집이 아니라. 네, 가장 궁금했던 거 이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북한에 계실 때 제일 먼저 접했던 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접한 게 장군의 아들이었어요. 아, 영화요? 아시죠? 알죠. 좀 야하게 좀에 있는 거. 예. 근데 저는 그때 친구네 집에서 봤는데 그 집 식구들하고 같이 봤어요. 그 남동생도 있고. 근데 갑자기 멋있는 사람이 덮어자락 날리면서 막 휩쓸고 다니다가 갑자기 뽀뽀를 하다가 그걸 넘어가다가 또 책상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북한에서는 그런 걸 전혀 TV에서 못 봤으니까 너무 부끄러운데 맨 여성들끼리 있었으면 그냥 눈을 감고 말겠는데 옆에 그냥 그 집 식구 아버지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 집에 못 갔어요. 너무 그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본 거는 그 장군의 아들 때문에 조금 제가 좀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고 정말 깊이 남았던 거는 그 가을 동화. 근데 저희는 국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CD로도 보지만 이제 국경은 중국 길림 채널이 잡힙니다. 오후 4시 반이면 그 가을 동화를 시리즈로 켜주는데 그 송혜교 씨 송혜교가 죽을 때 있잖아요. 저희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송혜교가 죽는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이 시장에 나왔는데 얼굴이 다 땡땡 보였어요. 야 어떻게 근데 송혜교는 송혜교고 어떻게 그 멋있는 그 사람은 왜 또 따라 죽는다냐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가을 동화를 실제처럼 사람들이 받아안고 가을 동화 이야기를 못하면 사람 축에 끼우지 못할 정도로 그때 가을 동화가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머, 한국 가서 깜짝 놀랐겠네. 송혜교 씨를 보고 부활했나 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결혼도 하고 멋지게 사는 거 괜히 걱정했네요. 네. 북한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어느 정도 애정씬까지 나오나요? 있어요. 딱 이렇게 뽀뽀 하려고 하면 우산으로 가리던가 화면으로 그거 넘어가던가.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무슨 그 이렇게 있어요. 벽 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앵글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뽀뽀를 막 여기처럼 막 그렇게 하거나 막 확 부둥켜 안거나 이런 게 부둥켜 하는 게 한 장면 있어요. 민족과 운명에서 남자가 입원해 있는데 여자가 면회를 왔는데 창문에서 이렇게 들고 이제 자기 칠주로 가는 그 그 병원에 병실로 가는 그게 있어요. 창문으로 넘어서. 맞아요. 그게 왜 기억나냐면요. 제가 그 너무 충격적으로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그게 세상 제가 본 중에 제일 처음으로 제일 야한 거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안았다는 거. 맞아요. 네. 그것만 딱 기억이 찼어요. 나요. 네. 그럴 수가 있구나. 여기에 제가 영화 부분이니까 문화성 영화 부분에 있었으니까 이거 알아요. 규정이 그 룰 같은 게 있어요. 일단 남녀가 연애를 하면 일단 달리기를 해야 돼요. 둘이. 달리기? 뭐야 나 잡아봐라 하면서 저 벚꽃 잘리는데 뭐. 그렇지. 뭐 부장경지 뭐 달래갈 때 그러잖아요. 달래갈 때 또
살다가. 키 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넘어지진 않아요. 근데 여자가 얼마나 잘 뛰는지 잘 안 잡혀. 계속 이러다가 세상 인상 선수 아니야? 둘이 딱 잡으면 영웅동무 이러다가 싹 하는데 나무가 싹 들어와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보여줘요.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스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커요. 어떻게 상상이 더 보면, 커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맞아요. 상상인들. 직접적으로 보는 것보다 상상. 근데 뻔히 알면서도 이거 봐요. 혹시 하다가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구나. 네. 자, 북한에 있을 때 제일 처음 접했던 한류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번에 최영아 씨 얘기 듣고 싶나요? 저는 좀 일찍이 좀 탈북을 해서 이렇게 드라마나 뭐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겪은 거는 그게 이제 나만 노래인지는 모르고 그 연변에서 어디서 이렇게 남한하고 연변하고 중간 데서 날라온 노래같이 이제 받아들인 게 있는데 상하이 트위스트. 상하이 신나죠, 뭐. 찔레고 개똥벌레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들었던 트로트가 어떤 거였어요? 상하이 트위스트가 되게 그 살짝만 좀 얘기해 아이, 주세요. 원래 홍보자시잖아요. 좀 풀어주세요. 나온다. 몸이 나왔죠. 노래도 하셔요. 학창 시절에 신나게 추던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오랜만에 여기까지 할게요. 난 그 재영아 자매님 보면은 여자 축구단, 북조선 여자 축구단 생각나요. 왜요? 왜요? 잘하게 생겼나요? 어떤 모습이요? 어떤 점? 북조선 여자 축구단이 세계에서 랭킹 4위 안에 들으니까 잘해요, 맞아요. 이분들이 왜 축구 안 하고 다 여기 오셨는가 나는 이제. 그 제일 잘하신 그 스트라이커 지소연이 우리나라고. 그 여자애들 이름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요새 캐릭터 확실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노래를 많이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처음과 한류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게 또 궁금해요. 네, 저는 일단은 표정이, 그러니까 신기해서 처음에 이제 딱 접할 때는 보다가 이렇게 하고 호기심에 보다가 이렇게 변했어요. 왜요? 왜냐면 가장 처음으로 봤던 게 그 아이돌 거였어요. 노래. 너무 잘하는데 무대면은 너무 근데 좋은데. 그게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노출이 짧은 거 심한 그걸 그 머리도 막 희귀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요. 너무 재밌다. 그 그렇게 표현이. 하고 그다음에 막 그 온몸을 막 꺾으면서 근데 노래를 하는데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춤을 추면서 그리고 막 그 들어보지 못했던 그 디스코 음악이 막 이게 막 감정이 이렇게 막 거부 반응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비트가 세고 이렇게 빠른 네, 음악들. 그래서 그 진짜 북한에서 세뇌받은 남조선 부르조아 부르조아. 자본주의 부르조아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또 트로트 같은 경우는 그 현이와 덕이의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네네. 그리고 태진아 씨의 동반자 뭐 장윤정 씨의 어머나 거 이런 거는 그냥 좋더라고요. 근데 아이돌 노래 들으면 저도 가사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거든요. 저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네. 트로트 들으면 그냥 가사가 쑥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최성국 씨도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죠. 이제 저는 사실 이런 건 방송 때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 그 한류를 처음 딱 접했을 때 저 여자하고 진짜 딱 한번 연애 좀 해봤으면 거짓말 아니고 저런 말 저런 말투 저런 이야기 미안하다. 저런 말 했으면 미안하다. 북한 말로 너무 그 뭐지 그 사근사근하고 뭐 아기자기하고 너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과 함께 그건 일단 사적인 거고 그리고 또 충격은 한국 영화를 그냥 북한처럼 선전용인 줄 알았어요. 자기 체제로 선전용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깡패도 멋있더라고요. 선전용인데 깡패가 멋있어요. 그리고 그 장군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우리가 교육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어요. 한국은 남조선은 완전 그 일본 식민지고 꼼짝도 못하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미국에 뭐 어쩌고 하여튼 나쁜 소리는 다 했는데 장군의 아들을 보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일본 너무 멋지죠. 일본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뭐 그래서 남한도 애국심이 있구나. 애국심은 난 북한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난
쪽도 애국심 있다고요. 천연천에서 와서. 그때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교육으로 맞아요. 그거 이렇게 보면- 쌓여있던 것들을 문화 콘텐츠로 그죠? 단번에 이걸 무너뜨릴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잘못된 아이디어들을. 네, 그래서 쭉 보다 보면 아 이거는 선전용이 아니로구나 이게 그냥 보면 알겠더라고요. 우리 주선아 씨는 한류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 드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주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보게 되면 거대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는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새 남자친구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가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거 알면서도 막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안 그래요. 내가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걸 자체를 비밀로 하고 만약에 그게 들짝나게 되면 내가 흠이 돼요. 맞아. 연애가 무슨 흠이야.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요.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되게 좀 여성들이 되게 좀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 와보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목청이 안 센데 드라마에서는 유독 남편들 기싸움 짝짝 때리고 그리고 남편 말에 막 대꾸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보면서 그랬어요. 와, 남조선은 여성들이 되게 세다. 이렇게 제가 드라마에서 그걸 충격받고 일단은 그 남녀 주인공들이 입은 옷차림 그리고 한국 그 여성들이 화장 했는지 말았는지 예 그런 화장 그런 것들이 되게 너무 막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성경 씨가 메이크업이 더 말하는 오래 걸려요. 피부만 1시간 해야 돼. 있잖아요. 못해, 우리 못해. 메이크업. 예. 얼마나 힘든데고 피부는 그리고 이제 1시간도 들여. 서로 연애를 하면서도 저희 때는 이제 저는 사실 4년 연애를 했잖아요. 동지동무였어요. 선화동무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뭐 성구가 선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정하게. 그래서 그때 그 영화 다정해. 아직도 잊혀도 안 지는 게 그 전도연 주연의 영화 약속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박신양이하고 박신양 맞아, 나오고 맞아. 그때 전도연 씨가 머리에 맸던 그 물방울 머리 꼬무하고 입었던 그 옷 이름이 새송이 옷이었어요. 옷 카라에 흰 꽃이 3개가 있었는데 그게 한때 북한을 강타했어요. 그 옷이. 그 정도로 그렇게 추세가 되고 그 전도연 씨 화장기 없는 얼굴. 아니, 근데 주선아 씨는 좀 전에 이제 드라마 보면 남한 여자들이 막 세고 막 남편 막 따개도 때리고 강하다는 표현하셨는데 아까 최성국 씨는 드라마 보면서 어머 남한 여자들은 굉장히 사근사근하고 간드러진다 이렇게. 얘는 눈에 이렇게 꺼풀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북한 여성들이 악센트가 조금 북한 특유의 말이니까 높은데 그 막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 여성들이 아 뭐야 꼬리 달린 요 아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 말도 성구가 왜 그래?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거든. 야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되게 또 남한 남자들이 되게 젠틀하죠. 좋잖아요. 젠틀하고 퀄리티 있고 똑같은 거야. 그렇죠. 서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제 이름을 들먹여가지고 제가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데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오죽했으면 남쪽 여자랑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걸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 말 못하시는 게 이 정도예요. 네, 아무 말 못하고. 숨 마시는 거예요. 북한 여자를 평가 못하겠어. 아우 재미있는 얘기 아주 끝도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자요 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노래 다양한 한류를 접하셨는데 북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류 문화는 또 무엇인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죠? 세밀하게 나눠보자면 일단은요,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북한 사람들이 한국 거라면 일단 다 좋아해요. 북한 장마당에 이제 그 94년 이후에 정말 많이 퍼진 게 90%가 중국 물품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일본 본산제랑 한국 건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대한민국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제품은 북한에서도 인정을 받더라고요. 어떤 제품이죠, 구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노래, 드라마는 물론이고요. 뭐 이런 음악과 문화 같은 경우는 북한 사람들이 그 갇혀진 세계를 깨우는데 궁금증을 폭발하는데 최고고. 물품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한국 치약 2080을 알더라고요. 치약? 저 깜짝 놀랐어요. 20대도 80대까지. 근데 이게 무려 북한 사람들이 받는 월급의 6배 가까이예요. 치약 하나가. 네. 월급의 6배요? 네. 월급의? 월급의 6배. 근데 한국 치약이 그걸 왜 줬냐 제가 그랬더니 요만큼만 짜서 발라도 향이 좋고 이빨이 반짝반짝하고
깨끗하대요. 깨끗하대요. 북한은 치약이 없나요? 치약이 있는데 이제 그 한국 거랑 질이 좀 다르다는 예, 거죠. 뭐 그 솔잎으로 만든 그런 이제 치약들이 여러 가지가 천연 치약. 있는데 한국에서 일부러 천연 치약을 비싸게 사는데 네, 그리고 더 충격은 뭐였냐면 드라마 서비스까지 도입이 됐대요.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예를 들면 태양의 후예가 20부작이에요. 그러면 한 개부만 딱 보여주고 무료로. 나머지 그다음 딱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네. 그다음 빨리 깜찍하게. 가세요. 갈 게 뭐예요? 사람들이 안 가고 버티지. 그리고 뭐 일본 복이라는 더 거 보고 있잖아요. 싶어요. 맞아요. 더 보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저히 그 못 보고 못 견디는 그 심리 욕구를 이용해가지고 그 나머지 돈내라. 19부작을 다 파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맞아. 그러니까 마케팅이야. 마케팅 같은 걸 이제 북한 주민들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도 가가지고 조금만 웃겨주고 이제 안 웃겨야겠다. 지금 그럼 스케줄이 조금만 있다가 이놈을 보여주려고 말라 하다가 이거 안 보여줘. 그럼 다른 개그맨 써요, 우리는. 연예인이 몇 천명이라 괜찮을까? 하긴 못생긴 얘기면 많으니까. 흩어져도 네. 됐죠. 갑자기 조심해. 아침에 쓰는 치약에 굉장히 감사해지네요. 네. 무심코 썼던 치약이나 이런 물건들에도 감사한 그 마음이 또 들고 그러네. 그 물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한국의 그 축구 물품이 세계적이거든. 뭐 아직 북한 땅에도 뭐 거의 대표 선수들을 제외하고 시골에는 아직도 똑같을 거예요. 저개발 국가, 빈곤 국가. 네. 한국 물건을 가져가서 공을 한번 차면은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주스러 간단 말이에요.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버리지. 너무 좋아서. 좋았어. 너무 좋아서. 안 돌려준다. 그 우리가 축구화를 신고 가면은 한 번만 만져보게 해달라. 이 축구화 물건을.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북조선에도 지역마다 그 저개발된데 빈곤 국가들, 제3의 빈곤 국가들은 아직도 그런 수준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한류 문화를 이번에도 우리가 연변을 가지만은 그 압록강 축구단에게 줄 티셔츠 100개랑 축구공 10개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앞으로 빨리 통일되면은 내가 들어가서 북한 북조선의 어린이 축구 교실을 목화 사업을 빨리 해야지. 너무 기대되네요. 그 물건 주면 애들이 갑오로 자기네 집에 가져가서 가져오질 않아. 통일되시면 드리블해서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까지 이렇게. 축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할 일이 많죠. 정말 외길을 걸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축구만 계속 얘기하시는 그러니까요. 게 뭐로 가도 축구로 가기 기승전 축구. 인생이 축구고 축구가 내 인생입니다. 맞아요. 아니, 그런 게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서 제가 제일 행복하죠. 하고 싶은 일 하고 잘하는 일 하고. 네. 두 좋아하는 번째 행복한 목사 있어요, 저희 집에. 아름다운 아내와 사장.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세 번째인가요? 아닌데요. 내가 첫 번째인 줄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네. 아직 뭐 취향 얘기도 나오고 뭐 스포츠 용품 얘기도 나오고 한국이 최고다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젊은 시절 결혼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일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 때가 미제, 맞아요. 미제 아줌마. 미제. 뭐 이런 말이 있었죠. 미제, 일제. 맞아요. 네, 그런 거 이제 막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시장 가면 양키 시장 뭐 이래서 외국 물건 지금도 뭐 이거 있죠. 미제야. 그거 맞지. 예, 그런 거 있고. 저도 뭐 일본 갔을 때 뭐 밥통이니 막 이런 거 막 사갖고 오고 그릇 사갖고 코끼리 오고. 밥솥. 네, 그런 기억이 맞아, 있고. 맞아. 지금은 정말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너무나도 좋죠. 해 직구 되잖아요. 네, 아니 근데 안 써. 근데 문제는 지금 했구나. 중국이 너무 지금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미워요. 그런 또 시대가 되지 않았나 예.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화장품. 부산지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북한이 가을에는 결혼 시즌이거든요. 근데 북한 결혼식도 이제는 한국 따라가요. 꽃 결혼식이에요. 북한 시장에 가면 꽃매대가 따로 있어요. 빌려요. 대여를 해줘요. 하루에 얼마 머리에 다는 것까지도 다 대여를 해주고. 생활을요? 아니요. 아, 좋아하죠. 그리고 좋아하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는 레단을 남자가 여자한테 줄 때 한국 화장품 정도는 하나 들어가야 나 레단 잘 받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아까 MC분이 말하셨잖아요. 북한도 똑같아요. 만약에 중국 물건이면 처음에 의시됐어요. 야 이게 이래봐도 강 건너온 기다 이렇게 말하고 일본 물건은 야 이게 이래봐도 바다 건너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남한 물건이 딱 들어오면서 야
이래봐도 아래 동네에서 온 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래 동네. 그러니까 그 와. 아래 동네가 바다 강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북한에서 한국 화장품을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한국 화장품 상표를 자기네가 모방해서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도 잘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북한 사람들은 여성들은 그걸 많이 단골들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코드 번호를 갖고 하는 거예요. 어머. 근데 한국 바코드 번호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880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되게 만드는 거는 뭐 6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 예, 북한도 이제는 신뢰주의예요. 시장에 앉아 있는 사람이 중국산 가짜 한국 화장품을 팔면 다시는 그걸 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북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많이 선호를 하고 한국 여성들이 화장품 이렇게 눈썹을 진하게 그리고 입술을 빨갛게 바르면 야 너는 지를 잡아먹었니? 촌스럽게. 옛날에는 빨갛게 발랐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했는지 말았는지 그 정도로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모습이 예. 그러니까 봐. 그럼 본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한류 문화는 뭐가 있었나요, 우리 성욱 씨? 아, 저는 원래는 북한이란 게 호세로 죽고 호세로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패션이에요, 패션. 그렇죠. 예, 이게 한류를 얘기하면 그 나라의 한류가 산업이에요, 완전히. 그냥 한류가 그냥 문화고 취미고 이렇게만 분석하면 안 되고 한류가 아예 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업을 했는데 이런 패션부터 헤어스타일까지 이렇게 좀 남들과 좀 차원이 다르게 좀 이렇게 딱 하고 그 컴퓨터랑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쓱 지나가다가 보고 이렇게 북한식으로 입은 옷차림하고 한국식으로 입은 옷차림을 딱 하면 그 사람한테 와서 사요. 그렇죠. 네.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보면 한 엄마가, 그러니까 패션으로 한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컴퓨터 파는데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엄마를 딱 보니까 한국 영화 꽤 본 엄마인 거예요. 딱 보면 느낌이 나요. 옷차림이? 예, 옷차림이 있더라고. 예. 그렇죠. 이 아줌마가 딱 들어오는데 패션이 벌써 다 이렇게 좀 다르고 치마도 이렇게 바퀴줄 치마를 입었더라고요. 바켓 치마가 뭐죠? 양동이가 바퀴줄 치마인데 양동이 치마? A라인 아닌가요? A라인. A라인인데 그게 그 저용 해부학적으로 북한 말로 말할 때 여성을 그렇게 딱 골반에서 그렇게 딱 해주면 좀 더 매력 있더라고요. 예, 여성스러움을 좀 더 부각시켜주기 북한 때문에. 치마는요 이게 딱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리는데 캔슬 스커트처럼. 그때 한류를 딱 이렇게 좀 흉내내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매직을 하고 바켓줄 치마를 입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다 펴고 이제 치마가 A라인으로 퍼졌다. 직발머리라고 하죠. 그래서 직발머리, 바뀌었지만. 바켓줄 치마, 그 다음에 몸매 옷. 예, 몸매. 몸매 옷. 드러나는 거. 좀 붙는 거, 이런 거 탁 입고. 나 다시 북한이 가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걸어다닐 때 머리는 살짝 45도. 15도. 15도 살짝. 왜? 머리는 왜요? 저희가 그렇게 걸어요? 예, 한국에 와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머리 기른 쪽으로 딱 하고. 이렇게. 똑바로 안 보는 거야. 딱 거기 들어오는데 애기를 안고 딱 들어오는 거야. 뒤돌아볼 때도.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되겠구나. 근데 그분하고 한류를 공략하는 거지. 뭐 깨어있고 막 하면 어떤 느낌이 나면요. 그분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아예 말도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같은 말을 하는 사람 만난 기분. 같은 소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오아시스 새 만났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모르겠어요. 정도예요. 네, 그런 얘기 하다가 또 이야기도 같은 또 대화가 된다는 거죠. 이야기도 또 주선아 씨 말을 빌린다면 퀄리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돈도 좀 있으시지 않으셔? 예, 그죠? 그럼 딱 가서, 이거 애가, 정말, 이거 애가 특이하게 생겼다고 왜 그러냐고, 빌 게이츠 아니냐고, 탁 이런 거예요. 북한에서는 죽었다 했는데 빌 게이츠 볼 수가 없어. 인터넷 안 되니까. 빌 게이츠가 누구냐고. 컴퓨터를, 이거 내가 말하다 보니까 나쁜 놈 같네. 컴퓨터를 만든 사람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눈도 이거 애처럼 이렇게 좀 진취적으로 생겼다. 이런 애들은 공부시켜야 된다, 우리. 이런 컴퓨터 배워야 된다. 진짜. 이런 애들 컴퓨터 배워야 된다. 좋게는 나쁜 폰이시네. 고개 이렇게 하는 게 매력 있다는 얘기는 전 또 상상을 못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고개 똑바로 양상 안 그렇죠. 되거든요. 우리는 자세가 이제 흐트러졌다고 하고. 그래서 그분이 끝내 컴퓨터를 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한류 전도사. 예. 가장 많이 변한 게 흥분했어? 프로포즈래요. 프로포즈. 결혼 이제 하자고 딱 할 때 프로포즈를 안 하면 안 받아주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어느 집을 찍어야 돼요. 이 집은 CD 플레이어를 샀다. 그럼 이제 오겠구나. 준비하고 있다가 전기 딱 놓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시작하고 딱 보면 빡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CD가 나오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잡혀버리는 거예요. 한류라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게 해준 나침판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오자유요 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한류 문화가 미치는 영향력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요, 한류라고 할 때 우리가 단순히 막 열광하고 좋아하고 따라하고, 그러니까 이거 문화라는 건 굉장히 모든 이념과 종교를 초월을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 미치는 한류의 영향은 북한 주민들의 사고 방식을 바꿔요. 왜냐하면 일단은요, 북한은 남전여비가 강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보니까 여자가 하늘이고 남자가 땅이에요. 굳이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자면.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에요. 그만큼 이제 가부장적이 심하다는 얘기죠. 근데 한류 이제 우리 모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걸 보면서 가장 많이 변한 게 흥분했어. 프로포즈래요. 프로포즈. 그래서 결혼 이제 하자고 딱 할 때 프로포즈를 안 하면 나 너랑 안 받아주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너무 놀라웠고. 또 드라마에서 프로포즈 그렇죠. 그리고 세레머니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은 인민재판이에요. 검사, 변호자가 있어요. 있지만은 내가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7번 방의 선물을 북한에서 본 거예요. 봤는데 그 본 북한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그 아버지가 장애인이잖아요. 그쵸. 거기서 나는 유승민 씨가 이름이 뭐죠? 유승용 씨. 네. 유승용 씨. 근데 장애인을 길거리에 평양 같은 데는 못 다니게 해요. 아, 그리고 진짜요? 북한에서 감옥에 들어가면 공민증이 박탈이 당하고 감옥 안에서 7번 방에서 나오는 그 감동의 스토리는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영화를 딱 보고 충격이구나. 더 중요한 거는 딸이 커가지고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내잖아요. 네네. 그거를 보고 도대체 이 내용이 사실이 맞느냐. 저 깜짝 놀랐어요. 맞다. 대한민국이 현재 다 이루어지고 있다. 가능하죠. 검사, 변호사 다 있고 그쵸. 돈만 있으면 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의사의 표현 다 할 수 있다. 정말 그걸 보고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의식이 깨는 의식이 거죠.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음악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 세뇌의 영향까지도 이제 미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10집의 그 국경지대였어요. 국경지대에는 10집에 한 집 정도가 드라마나 뭐 그 한국 노래나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신 사람들한테 들었더니 제가 북청이잖아요, 고향이. 근데 저희 친척이 그쪽에서 왔거든요. 왔는데 거기는 지금은 엄청 많이 듣는 게 일단은 그 북한에서 기록영화 나오잖아요. 기록영화나 뭐 뉴스나 다 김정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욕한대요, 그냥 대놓고 김정은을. 그리고 꺼버리고 녹화기를 그 VCR을 넣고 그거를 본대요.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는 10년 전에는 10집에 한 명이 본다면 지금은 3-4집을 그냥 거의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장악했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깊숙이까지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번에도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남북이 뭐 통일되면 안 되고 이 세뇌 교육 받은 젊은 사람들이 세뇌 교육 받은 사람이 통일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체제는 그 체제대로 놔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그 체제를 인정해주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그 안에 체제들은 갑자기 말했는데 이미 그 안에 체제 그 사는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반가운 이게. 소식이네요, 네. 사실은. 네.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국경지대가 아니고 그 깊숙한 산골에서도 그렇게 봐요 하니까 그런데요. 음. 네. 사실은 김정은 체제만 그 사람들만 없어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만 없으면 평화통일이에요. 네. 지금 어차피 그래도 많이 문을 이제 열었잖아요. 그쵸. 네, 너무 좋아해요, 한류를. 좋아하는 네, 사람들하고 맞아요. 왜 전쟁을 합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93년도, 94년도 그쯤에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원래도 생활총화 하는데 그게 이제 주 내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자본주의 날라리 수정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혹시 봤다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게 자기 비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만히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년이 이제 탈북한 지가 20년이 됐잖아요. 20년 되고 보니까 이 한류 열풍, 이 문화라는 게 얼마나 큰 이게 그 효과가 있는지 지금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한류의 영향력 정말 뭐 대단하다고 무서울 밖에는, 정도로. 네, 표현을 못하는데 오자유요 한류학 박사 네. 최성국 씨가 한류의 영향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박수로 한번 들어볼까요? 최 박사님. 그 북한에서 한류가 강타했다고 하면 아마 그 90년대 중반 배급이 끊기면서 그때부터 외부 문물이 들어오면서 한류가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3년부터 6년까지 그 패러다임을 확 바꿔놨어요. 이게 한류를 말하자면 이거를 말할 수 있어요. 한국 영화만 있으면 권력자들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영화만 있으면. 일단 한국 영화를 싫다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권력자들한테 가서 대놓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자녀. 젊은 애들이니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보다가 그 집에 가서 컴퓨터에다가 한국 영화를 심어놓는 거예요. 퇴근 시간대쯤에 따닥 플레이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다가 딱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권력자가. 그 다음 걱정 말라고 내가 다 지어주겠다고. 이게 요즘 그 단속을 하다가 다 되살리기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막 떨어요. 야, 고문관이 걱정 말라고 그것도 내가 다 해주겠다고. 아니야. 컴퓨터를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큰 거군요. 예,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지워주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고쳐주겠다도 아니고. 뭐 그러다가 그 다음 뭐 어느 정도 친해지면 그것도 한 이틀 있다 와서 지워. 그러면 예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 그다음부터- 새로운 거 나온 거 없습니까? 그러면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같이 보다 보면 제가 그 한류 때문에 감옥에 3번 갔는데 제가 감옥에 들어가면 얘 불지 않니? 얘 나 불지 않니? 자기 불까봐. 조마조마. 저는 끝까지 안 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내가 살길이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해요 마지막에. 안도하다가 감동을 하고 그 다음부터 야 얘는 믿을만한 애로구나. 안 부렸구나. 안 부렸구나. 그래서 또 같이 보는 거예요. 다음 한류가. 제가 컴퓨터 사진도 해보고 컴퓨터 판매도 해보고 했는데 한국 영화를 파니까 야 이게 그냥 다 사가더라고요. 다 사가요. 그리고 어떤 거냐면 한국 영화를 보다가 마니아들이 와서 자기가 좋은 것만 편집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편집해달라고. 그래서 뭐냐면 한 번은 그 액션 묶음만 그 조폭처럼 한 친구가 와서 영화만? 액션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그 있어요? 장르만. 그러니까 아라한장 대작전이라든지 뭐 그 액션 영화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거만 딱딱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730메가 딱 맞춰서 CD를 딱 구워가지고 파는데 굉장히 잘 팔리고 그리고 북한 군부대들에 보면 그 격술 북한 말로 약속 동작이라고 해요. 그 한국 영화 액션이 최고예요. 중국 이소룡 이런 거 안 보고 한국 액션 봐요.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그거 보고 훈련을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이정연이라든지 룰라라든지 이런 것도 댄스만 또 묶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묶었는데 이거는 한국 영화보다 더 잘 팔렸어요. 불친하게 불친하게 팔렸어요. 그래서 그거 팔리니까 얼마 안 있어서 한류 댄스를 가르치는 그런 한 달에 명색이 한류라고 북한 돈으로 안 하고 달러로 15달러에서 25달러 한 달에 받고 그 댄스를 가르치는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한류가 또 그렇게 막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 그 독립해산제도 그때 시기에 또 발표돼가지고 7월 1일 경제정책 뭐 그런 게 발표돼가지고 자체로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하니까 KCC라고 코리아 컴퓨터 센터라고 있는데 북한에서 그 한류를 주도하는데 제일 결정적 역할을 한 건데 거기에 마음관리 센터에 19세부터 20세 초반 23세가 최고 나이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한국의 네이버 같은 포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트라넷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한류를 말한다면 한국 영화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포털을 만들었는데 내 나라 광명 이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입을 했었는데 탈북자 중에 그냥 거기에 내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하고 있는 사람은 나 딱 한 명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포털에 로그인 된 사람들 보면 34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회원이. 북한 전체를. 진짜 얼마 안 됐군요. 예, 근데 그 3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00% 다 그 한류에 그냥 미친 권력자의 그 선도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아이디도 액션걸, 파랑새, 바다왕자, 민주스물들도 있어, 민주스물들. 어머나. 완전 어머나. 그런 아이디들. 그리고 여기서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 거기에 로그인하자면 전자인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증하면 인증번호 요청하면 쫙 날아오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그렇게 안 하고 인증 요청서를 가지고 담당 보안원, 의원, 인민반장, 도장 다 박아 돌아다니면서 와. 예, 다 받고 그거 가지고 가서 그 KCC PIC 평양정보센터에 가서 샤이씨. 70달러를 주고 인증을 사요. 오우. 300불이면 결혼도 하는데 70달러면 큰 돈이네요. 엄청난 그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70달러로 인증을 어디다 해주냐면 USB에다가 넣어서 줘요. 그러니까 USB를 70달러에 파는 거지. 그거 가지고 와서 딱 꽂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애들이 그냥 채팅을요. 그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크크크 흐흐흐 뭐 줄임말이 지하철도 지철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뭐 엄청 막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또 그걸 또 잡으려고 그 굉장히 그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흉내내다 보면. 네, 그러니까 고질수로 계속 살다가 어느 순간 계속 빠지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 장군님이 고생하시는데 막 그러면 야, 이 자식은 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색해진 거지. 왜 이렇게. 와, 진짜를 보게 하는 거죠. 아유, 한류가 뭐 동남아를 넘어서 좀 남미, 유럽까지 이렇게 완전히 확산됐는데 가장 많이 바꿔놓은 게 바로 북한이군요. 예, 최성국 씨 한류학 강의. 아유, 공부 많이 하셨어요? 아니, 실제 겪은 거죠. 네, 아주 요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이 문화가 한 사회를 통합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라는 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의 표현이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문화로 나타나는 건데, 참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5만 교회 860만 성도가 있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문화가 아주 빈약해요. 예. 그게 어느 시대든지 문화를 점령하지 못하면은 토속 종교가 다 지배를 해버리거든. 그 중국의 역사에도 보면은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들어왔었어요. 악에 크게 번창했었는데 결국에는 살아남지 못하고 토속 종교에게 지배를 받았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전례를 보면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13년 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병원 선교부터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통일 시대에 북조선에 우리가 북한에 간다 그러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그 인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21세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스포츠예요. 신이 주시고 인간이 만든 축구로. 세계에 20억이 축구를 보고 있고 2억 6천만 명이 축구로 벌어먹고 살아요. 네. 한국만 해도 60살, 이 북한 상상도 못해요. 중국 상상도 못해요. 60살 축구팀을 실버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남자 실버팀이 300개. 우리 자두 사모님 같은 여성 축구단이 200개예요. 네. 많다. 70대가 80개 팀이 있어요. 80살이 8개 팀이 있고 최고령 선수가 96살이에요. 어머, 세상에. 96살이 운동장 유니폼 입고 뛰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 가면은 북조선에 가면은 60대 축구장이 거의가 없어요. 네, 이분들은 쉬 늙어가지고. 그런데 건강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서로 유익한 생활도 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네. 병들어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연변에 가서든지 해외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축구하는 사람은 3년 전에 봤던 얼굴이 그대로예요. 하루속히 우리 한류 붐을 타서 우리 북조선에도 축구를 통하여 생활 축구가 활성화가 돼서 건강해지고 건강한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역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오자유어를 통해서 한번 꼭 하고 싶고 하라. 우리 네,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소망하고요. 제가 또 이제 한류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해진 게 북한에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한류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벌을 하는지 적발이 될 경우에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살인 다음으로 최고의 처벌이에요. 진짜요? 정치범 제일 최고고, 그다음 살인, 그다음 한국 영화. 어머. 제가 뭐 한류 때문에 감옥을 3번씩이나 갔는데 갈 때마다 저는 최고의 범죄자였어요. 한류 때문에. 일단 그 비사유지 109 연합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109라는 건 10월 9일에 만든 건데 사회주의적이지 못한 비사회주의적인 걸 단속하는 거죠. 그러면 전국에 퍼져서 한류를 단속하는데 먼저 그 정전시키기가 있어요. 정전시키기라는 게 CD 플레이어를 딱 놓고 어느 집을 찍어야 돼요. 여 집은 CD 플레이어를 샀다. 그러면 이제 보겠구나. 뭐 북한 영화 사겠다고 CD 플레이어 사진 않으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전기 딱 놓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시작하고 딱 보면 빡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CD가 나오질 않아요. 예, 그 자리에서 잡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기를 그냥 전력을 끊어버린다고요, 공급을? 예. 근데 그것도 이제는 먹히지 않아요. 왜냐면 그 세월이 흐르면서 전기를 딱 꺼내면 중국에서 그 정전됐을 때 1분 동안 그 배터리가 유지되게 만들고 CD가 나와. 감춰요. 그러니까 딱 뛰어들어서 탁 손부터 대요. 따뜻하면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품고 있던 무슨 뭐 당을 따라 천만리 뭐 이런 영화를 딱 꺼내놓는 거예요. 생애 흔적. 북한 영화를. 예, 딱 꺼내놓으면 그것도 잡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유인하기 하는 거예요. 유인하기. 그러니까 북한에서 감옥에 딱 들어가면 한국 영화 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 살겠으면 내 뒤로 한 6명만 잡자. 뭐 몇 명만 잡자. 불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유인하라. 부는 것도 아니에요. 유인하라. 불면 뭐 북한 사람들이 뭐 얼마나 악질인데 뭐 끝까지 안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서 같이 보자. 내가 빌려줄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는 도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확실하게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유인했으니까. 예. 뭐 다른 사람 꺼덕여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떤 경우에는 다 잘 빠져나가요. 그 다음 또 하나 방법이 그 유포자들을 잡는 거예요. 복사해서 판매하고. 저는 뭐 딜에다가 복사해서 판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는데, 자꾸 단속하러 오면 그 영화 파일이라는 게 확장자가 MOV, HWP라는 게 뭐 MP4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확장자를 DLL, DOC 이렇게 막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콘이 변하고 하면 못 잡아요, 그걸. 예,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또 그 단속하는 사람들이 그 어린 사람들을, 컴퓨터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영양을 체크하는 거예요. 영양. 그러면 영양만 체크하면 그냥 다 들켜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한 건데 기동순찰차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카니발보다 더 큰 차예요. 그거 돌아다니는데 거기 실제 안에 보니까 뭐 미국 CIA 무슨 뭐 이런 그 차처럼 쫙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 세대를 돌아다니는데 그 TV에 여러 나라 이렇게 영화들이 이렇게 툭툭 잡히더라고. 그럼 그거 찾아가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그렇게 단속을 하고, 완전히 전파를 이거는 잡아내니까. 적발시 무조건 감옥에 가서 처벌되는 거죠. 한류학 박사님의 정말 생생한 요점 정리 고맙습니다. 자, 한류라는 주제로 오자유어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번 청해 볼까요? 일단은 그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동질감과 직통적으로 딱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한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가장 적합한 거는 우리 탈북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또 여기에 와서 우리도 똑같이 그 체제에서 탄압받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지만은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와서 성공을 했다거나 열심히 살고 있고, 가장 세 가지로 꼽자면 일을 열심히 해서 보수도 받고, 그리고 끝나고 지친 하루에 집에 들어가면 발 뻗고 자고, 푸짐한 밥상에서 함께 먹고, 이런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탈북민들의 성공 사례,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길게 하면 잡힐 것 같아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다큐들을 탁탁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보낸다면 이것이 가장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통일이 되어도 혼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동영상 탈북민들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보내는 역할이 가장 효과적인 약 처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한류라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게 해준 나침판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한류를 몰랐으면 저희가 이제 소문으로만 들으면 누가 안 가잖아요. 야, 남조선이 잘 산다더라. 니 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류를 통해서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길 따라 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이다. 이래서 저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나침판이 그 한류를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 많은 나침판들이 2,500만 북한 주민들한테도 많이 전달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네. 아, 좀 오늘 한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뭐 트로트 얘기도 나오고 영화 얘기도 나오고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 얘기도 많이 나눴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축구를 만드신 분도, 노래를 만드신 분도 그 문화 위에, 그 문화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드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 그걸 또 이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복음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참 재밌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적인 그런 시간을 저희가 보냈는데요. 한류가 귀한 소통의 창구가 돼서 평화 통일이 정말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영수 목사님 오늘 오자유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너무도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를 좀 덧붙인다면은 네. 문화 중에도 기독교 문화가 있고 세속적인 문화가 있어요. 네. 그 국가가 싫어하는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야지. 그럼요. 탈북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기 와서 이질감을 느껴서 다시 돌아가거나 또 우리 축구하는 탈북민들이 많았어요. 제가 많이 또 데리고 있었어요. 영국으로 다 가버렸어요. 왜? 문화가 안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안마 문화를 받으면서 그 건전한 안마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폐 문화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예. 북한에도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골을 넣어도 이 북한 친구들은 전부 다 이기려고 공을 찹니다. 한국은 즐기려고 공 찹니다. 네. 한국은 기독교 문화가 축구 문화가 골이 먹으면은 자유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는 자기가 했다 이거. 이런 문화가 자연스러운 발생적으로 들어가고 나서 복음이라는 게 소통이 돼야지. 그저 그 나라가 싫어하는데 중국이 싫어하고 북쪽이 싫어하는데 막 가가지고 그냥 탈북만 시키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내가 많이 다녀본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라는 거는 상대편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하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우리가 우월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우월성 이런 걸 가지고서는 한다고 그러는 거는 상대방이 100% 거부감을 갖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서로 상호 인정하고 그게 문화입니다. 네. 상대편 문화를 존중해주고 우리 또 문화를 나눠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기독교의 복음이 많이 서주고 그래서 나는 생각이 북조선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문화를 통하여 먼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같이 좋은 친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저도 믿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자유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탈북민 한가정 맷빛 캠페인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자유요.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 기대감을 네. 안고 저희가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목사님도 신나게 해주셔야 돼요. 하셨죠? 이렇게 수고하는 하지 않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신나게 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 준비하시고 외치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자유! 수고하셨습니다.
항해도 사람들 야 정말 나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재밌는 비유다. 저희는 빨리. 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수다래. 함경도 분이랑 항해도 분이랑 싸우는 거를 봤거든요. 싸움이 돼요? 이 사람은 엄청 많이 욕했는데 이 여자는 세 마디, 딱 세 마디. 그게 국가에서 허락된 게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어떤 불법적인 조직인 거예요. 암암리거든요. 회색지대. 한 나라의 민증이 다르다니까. 누구도 반박을 못해요. 안 하지, 죽자. 물걸레를 짜가지고 고리를 닦아. 물로. 어머나.